14번째 불필요한 파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파일이라는 것들은요, 웹서버에 존재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그런 파일들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웹서버 같은 것들 설치하고 나시면은 설치가 함께 되는 매뉴얼, 그다음 뭐 기본 설치 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 업데이트하다 보면은요, 소스 백업 같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백업 파일 같은 것들을 불필요한 파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뭐 PHP 정보 파일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들, 혹은 백업 파일들이죠. 그래서 혹시 뭐 백업 파일을 통해서 공격자는 그런 것들을 압축을 풀어서 그 디렉토리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소스를 보면서 그 웹사이트의 로직 형태를 확인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은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 다 제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럼 오용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백업 파일을 공격자가 일단은 로컬로 이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압축을 풀었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압축 풀면은 일단은 관련된 뭐 디렉토리 이런 부분들 혹은 뭐 파일 그런 부분들만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디렉토리 전체를 지금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렉토리 그 다음에 파일 형태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 흥미로운 정보가 무엇이냐, 즉 이름을 가지고 좀 추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어드민 책이라는 부분들, 그죠? 두 번째로는 뭐 어드민 메뉴,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흥미가 좀 당기는 그런 파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을 직접 열어서 이제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드민 메뉴.php를 좀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strcmp라는 그런 함수를 통해서 아마 사용자 암호 정도만 지금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가 아마도 뭐 BLA 그 다음에 BLA 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경우는 보시면은 뭐 비밀번호가 틀렸으면 이렇게 로직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패스워드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로직 if else 본문이니까 그런 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걸로 봤더니 저희들 아마 앞장에 배우셨던 다큐멘트 쿠키, 즉 쿠키를 세팅하는 그런 값들이죠. 그래서 쿠키를 직접 세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더블 코테이션 중간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저 책이 오케이, 그렇죠. 위에서 if 하면서 이 패스워드 인증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강제로 일단은 다큐멘트 쿠키 쪽을 이용을 해서 쿠키에다가 유저 체크 오케이,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뭐 특히 뭐 중요하진 않지만은 뭐 패스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이 어떻게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앞장을 배우셨기 때문에 쿠키의 취약성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직접 이제 이 어드민.점 메뉴.php였죠. 그래서 그 페이지에 직접 적속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관련된 쿠키 값을 여기 지금 소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를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저희 아마 쿠키 반주 쪽에 배웠던 쿡시란 부분이 있었죠. 쿡시에서 먼저 그 페이지 접속하기 전에 에디터 쿠키를 누르셔가지고요, 그 소스에 나와있던 유저 책을 오케이, 강제로 좀 세팅하는 겁니다. 그죠? 저희는 일단은 소스를 압축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취약한 요소, 즉 쿠키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좀 세팅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패스, 도메인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세팅을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실제 그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웹브라우저에 입력하셔갖고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뜻이죠? 아까 압축을 푸시게 되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서비스 밑에, 그리고 뭐 서비스 밑에 어드민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조금 전에 로직을 확인했던 어드민 메뉴.php이기 때문에 밑에 주소처럼 www.뭐뭐뭐.com 사이트에 서비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그 다음에 어드민 있었죠. 그죠? 어드민 밑에 그 다음에 저희가 로직을 확인했던 어드민 메뉴.php를 직접 접속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쪽 페이지에서는요, 딴 게 아니고 제대로 패스워드 입력 받았느냐, 그리고 입력을 했으면은, 즉 인증을 통과했으면 쿠키 값을 갖고 있냐, 그것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회가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파일들, 특히 뭐 백업 파일 같은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를 하셔가지고 운영 서버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불필요한 파일들 대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서 효과적인 방법들. 이런 이제 백업 파일 같은 것들은요, 주기적으로 아마 파일 같은 것들, 그다음 디렉터리를 업데이트 하시면 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bak냐 또는 .zb냐 .org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그런 확장자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하셔갖고 검색에 걸린 것들을 주기적으로 삭제를 하시는 첫 번째 방법들, 파일 삭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상세하게 좀 배우지 않았지만은 툴을 이용한 점검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4장 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러스를 직접 분석하실 텐데 거기 보시면은 이 백업 파일을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메뉴에서 팔러시를 가시면요, 인포메이션 게더링 쪽에 지금 백업을 찾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찾는 방식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URL 수집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웹사이트에 login.asp 페이지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쵸, 요거 이제 정보를 DB에 넣고요. 그죠? 그다음 파러스 DB에 넣고 다시 이제 그 원래의 페이지 뒤에다가 확장자 미리 정의된 .bak 또는 .zip 이런 식으로 해서 웹서버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웹서버에 있게 되면 아마 응답 코드라는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백업 파일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즉 툴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아파치 같은 걸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아파치에서 직접 이제 atp.conf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확장자가 .bak로 끝나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deny from all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atp 그쵸? conf 그런 파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걸 또 응용해서 한번 보시겠다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tar, .zip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 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zip으로 끝나는 것들은 deny from all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설정을 통해서 백업 파일 요청 같은 것들을 차단하실 수가 있습니다.